자, 그러면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어떨까요? 난이도는 이 막 낮은 난이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높은 난이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우리가 익숙했던 문제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교육과정 A의 어려운 점은 어떤 거냐 하면은 문제를 막 그렇게 꼬아놓지는 않았지만 다 써야 된다는 거. 개념이고 뭐고 전부 써야 된다는 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응용도 조금 들어있지만 이 무엇보다 이제 다 특별히 해시리를 싹 외워가지고 다 써야 된다는 거. 자, 선생님들이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쓰는 그런 문제를 좀 한번 드려봤어요. 난이도는 뭐 평소에 우리가 이제 모고 시간에 풀었던 그런 것보다 살짝 높아요. 살짝. 그러니까 6월 초 수준에 맞게 그렇게 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을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살인적인 그런 난이도도 이제 많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 요 정도 문제 정도 풀실 수 있으면 되고, 뭐지, 나 이거 못 풀겠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팍팍 우리가 이제 실력을 업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놀이에 나타난 기초체력 요소 두 가지의 개념을 사례와 관련해서 쓰라는 건데, 자, 먼저 해설 자료부터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설을 보시면은 기초체력. 자,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기 때문에 기초체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체력의 종류,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요거 이제 우리 암기장과 함께 싹 다 외우셔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례를 일부러 많이 써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반 저희 연패 강의는 엄청 자세하게 하고 시간도 많이 이렇게 걸려서 해설을 하는데 모든 특강은 그렇게 자세하게 막 엄청 많이 시간을 들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수를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들으실 거를.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드리면서 대신에 해설을 훨씬 자세하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력,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해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여기 사례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설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요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기초체력이 이제 사례로 시험 문제 많이 뭐든지 사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초체력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사례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사례를 많이 써놨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는 보시면은 준호가 지금 지문,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준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데, 아니,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몸은 안 움직여요? 이거는 뭐예요?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 안 띄고, 이 비이동 동작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그렇죠? 발 띄고 나아가지만은, 요거는 이제 평형을 좀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호의 그런 놀이 사례에서 나타난 것은 평형성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처음에 이제 평형성입니다. 자, 여기 이제 평형성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정의가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사례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정의와 사례,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개념을 사례와 관련해서 설명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의, 사례,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현이는 준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자, 이거 뭐예요? 민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민첩성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첩성의 정의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또 사례도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물론 이제 서술한 내용 이런 거는 형태 이런 건 저랑 조금 다르셔도 되지만은 개념 정의와 사례 요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체력 여기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해설을 보실 때는 기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미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암기장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암기장만으로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설을 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초체력의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신체 활동들도 아셔야 되고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라 그러는 거야? 발달 효과. 아니 근력
근력 향상시켜서 뭐 어쩔 건데, 그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1-2죠. 1-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 보시면은 나에 나타난 동작 활동에 두 가지 명칭을 각각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셔. 우리 또 이제 예전에 이유 대잔치 시험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자, 이유 대잔치에 이제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나에 나타난 동작 활동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긴 줄을 따라서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긴 줄을 따라서 한 발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이런 말을 못 쓰니까 걷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을 따라서 발을 내디디면서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걷기, 워킹입니다. 걷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장애물을 넘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요? 보통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잖아요. 장애물을 넘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죠. 장애물에 맞춰 발을 높이 들어 올리며 넘어가는 동작을 반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리의 힘을 사용하고 이동하는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뛰어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뭐예요? 명칭을 써야 돼요. 동작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동작의 명칭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자, 동작의 명칭, 걷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제가 아까 밑줄 다 그어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시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요거 기본 동작 정리는 제가 선생님들께 시험 문제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동, 비이동, 조작 요거 전문 동작 요렇게 분류하는 그런 분류도 있기 때문에 요 분류도 한번 봐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르기 같은 거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구르기는 이동 동작에도 들어가고 비이동 동작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전문 동작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이동, 비이동, 조작, 전문 동작 이렇게 분류하는 분류도 있다. 그거를 한번 좀 체크해 두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보도록 하실게요. 3번에 보시면 스케이트 왈츠 음악에 맞추어서 스케이트 타기.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멈춰라 노래에 맞춰서 춤추기. 여기 나타난 움직임의 요소를 쓰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움직임의 요소에서 요거는 스케이트 왈츠에 맞춰서 스케이트를 쭉 타는 거 연속 흐름. 연속 흐름이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에 맞춰서 딱 멈추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멈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정 흐름. 그러면 연속 흐름, 한정 흐름이니까 여기에 나타난 움직임의 요소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는 연속 흐름, 하나는 한정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왈츠 음악에 맞춰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스케이트 왈츠에 맞춰서 뚝뚝 끊게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잖아요. 자, 그대로 멈춰라가 딱 있잖아요. 이게 진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정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잘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의 요소,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요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자, 신체는 뭘 움직이는 건가? 무엇을 움직여갖고 우리가 동작을 하지?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움직이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대체로 신체 전체, 부분, 모양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까지 선생님들께 드렸던 그 자료하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 좀 요약이 되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간은 뭐예요? 어디서 움직이냐? 이게 동작하는 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움직이는지. 자, 그래서 하위 요소는 장소, 방향, 높낮이, 범위, 경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력은 뭐예요? 노력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막 세게도 움직이고 살살도 움직이고 이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힘, 시간, 흐름 요런 게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기울여야 될까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자, 관계는 누구,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사물과의 관계도 있어요. 누구, 무엇과 같이 움직일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부분 간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표 형태로 다 외우셨지만, 또 이렇게 사례와 함께 풀어놓은 해설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우리가 외운 방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안전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안전 문제 유아교육 과정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 파트, 그 파트는 따로 떼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딱 갖고 계세요. 거기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회독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법안전 특강도 있으니까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우리 교과서, 유아교육과정 책, 거기 안전 파트는 정말 중요해요. 그걸 딱 뜯어가지고 그거 회독 돌리는 것도 거의 그 범주를 많이 안 벗어났어요. 여태까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위의 표는 응급상황 시에 119 신고 요령을 나타낸 거예요. 신고 시 전달 내용 중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전달 내용 요약해 놓은 거. 자, 전달할 때 뭐 환자 상태와 부상자 수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을 실시했는지의 여부. 실시했으니까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건 뭐 다 외워갖고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전달 내용.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지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거 이 전달 내용 자체를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심폐소생술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적으로 다 봐두셔야 하고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응급처치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급처치 너무 중요하니까 심폐소생술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상황의 처치 방법인데 니은과 디귿을 채우는 겁니다. 머리를 젖힌다, 코를 막는다, 환자의 무엇이 올라올 정도로 서서히 공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요거 인공호흡 방법이죠. 자, 어떻게? 공기를 불어넣는데, 그죠? 어떻게? 뭐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후, 이렇게 불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가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올 정도로 1휘에 공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는 거죠? 인공호흡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자, 요거를 다 반복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내용, 요거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응급상황. 응급상황은 시험에 심심하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리 그 교재에 정말 자세하게 기술해 놨으니까 그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 챕터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챕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 범주를 여태까지 안 벗어났어요. 열심히 보시고요.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이제 다시 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에 1번 다음은 기억에 나타난 김교사의 대화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A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B의 내용을 기술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술, 내용을 설명을 쭉 당연히 아는 건데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뭐 여기 A에 들어갈 말 찾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레비도 외워주세요. 레비는 놀이행동과 비놀이행동을 구분하고 놀이행동의 특성을 A, 현실유보, 내적 통제신념. 뭐예요? 내적 동기. 지가 좋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내적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시는 건 뭘 설명하셔야 됩니까? 내적 통제신념. 내적 통제신념을 설명하셔야 돼요. 내적 통제신념은 어떤 거예요? 규칙 선생님이 안 정해주고 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쵸? 자, 내적 통제신념을 우리 이제 보통 유아교육 과정 저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유아가 놀이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놀이를 통제하면서 몰입과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내적 통제신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편한 용어로 쓰셔도 되지만, 자, 선생님들께서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쓰는 걸 드렸냐 하면 이거 쓴 거 보고 이게 내적 통제신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내적 통제신념 뭐 교육을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맞긴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내적 통제신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요게 내적 통제신념을 설명한 거예요. 규칙 자기가 정하는 거. 왜 규칙 자기가 정하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간섭 안 하고.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놀이의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놀이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이에 몰입할 수 있고 놀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규칙을 애들한테 선생님이 안 정하고 아이들한테 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누리과정에 나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놀이와 비놀이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자, 요게 이제 레비가 이야기한 놀이 행동과 비놀이 행동이에요. 비놀이는 뭐 거의 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비놀이는 나쁜 거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스펙트럼 형태로 완전 자유놀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주도의 그런 놀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비놀이만 잔뜩 하면 애들이 이제 일하고 난 일하러 유치원 출근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놀이 행동의 특성, 내적 동기, 현실 유보, 내적 통제 신념. 요거 용어도 기억해 주시고 용어의 의미를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전부 비놀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보실게요. 다음은 니은에 나타난 서교사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교사 저널의 사례입니다. 자, 니은 뭐예요? 유아들의 놀이를 보면서 의사소통의 형식에 대해서 베이트스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의사소통이면은 가작화 의사소통하고 상위 의사소통 이거 딱 머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베이트스는 나오면. 자, 그래서 2번 지문 보시면은 베이트스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C를 중요한 요인으로 봤어요. C는 상징적인 신호로 자신의 행동이 실제가 아니라 단지 놀이 중에 하는 행동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C의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거 상위 의사소통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놀이 시간에 이 빨간 자동차를 넣어주세요라고 C를 만들고 내 얼마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선생님들께서 C를 상위 의사소통 이렇게 쓰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C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문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베이트스는 유아의 놀이를 함에 있어서 C를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이따 베이트스 나오고 상호작용 나오면 가작화 의사소통하고 상위 의사소통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C를 중요한 요인으로 봤는데 C는 상징적인 신호로 자신의 행동이 실제가 아니라 단지 놀이 중에 행동하는 것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상위 의사소통 요것만 보고 딱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C를 만든다고 했어요. C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만큼 넣을까요? 가득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장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C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야, 주유하려면 저 뒤에서 뚜껑 여는 척 해야지와 같은 D를 통해서 가작화 그 상위 의사소통 그러면 D잖아요. 그쵸? D를 통해서 야, 너 주유원이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작화 의사소통이 아닌 상위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럼 C는 뭐예요? 놀이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찬찬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C는 놀이틀이고 D는 상위 의사소통입니다. 자, 그러면 D의 의사소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문제를 찬찬히 읽어야 다 답을 쓰실 수 있고 놀이틀, 상위 의사소통, 그 다음에 상위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 정의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정의는 뭐 어렵진 않고 여기 해설 나와 있고요. 자,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행동, 사물 등을 놀이 친구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기 위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놀이틀 밖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다. 이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다음은 김 교사가 디귿에서 진술한 놀이를 설명한 것인데 이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은 뭐예요? 하위징하는 놀이를 문화로 보기도 했다. 자, 하위징하의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위징하 같은 경우에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요걸 이야기한 그런 학자잖아요. 그래서 하위징하가 이야기한 놀이를 문화로 본다. 놀이를 문화.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호모 루덴스. 자, 3번에 여기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디귿 하위징하는 놀이를 문화로 보기도 했어요. 놀이를 문화로 본 거예요. 하위징하는
유아교육학자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 모든 영역의 이제 문화 인류학 이런 쪽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학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하위징하가 이야기한 거, 자, 요 설명한 건데 이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는 거죠.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를 어른들도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는 놀이를 통해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를 향유하는 건 애들만 향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도 향유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놀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귿이다. 놀이는 임무나 명령, 의무가 아니다. 놀이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이것을 동반한다.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활동이라면 그거는 놀이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이제 교사가 주도하는 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비가 이야기한 자유놀이 아닌 비놀이 이런 것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할 땐 놀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거는 놀이예요, 놀이. 놀이하고 반대되는 좀 대치되는 완전 대치되는 비놀이는 절대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놀이와 대치되는 것은 비놀이 양 끝단에 있어요. 놀이, 비놀이 양 끝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를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여기에서는 놀이는 다른 무엇을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고 인간은 놀이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무엇이에요? 뭘 설명한 거예요? 놀이에 있어서의 자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에 들어갈 것은 자유예요. 자유. 자, 대표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가 있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자유예요. 자유. 자, 해설 보시면 해설 하위징하의 이론에 대해서 하위징하의 놀이 이론, 호모 루덴스를 이야기한 그런 하위징하의 이론을 문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놀이는 문화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놀이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아이들만 놀이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놀이하는데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김 교사가 설명한 리을에 관한 기술이에요. F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 지문 자체가 모두 다 이해자료집에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자료집에 있는 지문입니다. 자, 놀이의 성격, 재미와 기쁨, 몰입이에요. 몰입. 자, 아이들은 단순하고 지루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놀이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해?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끈 꿰고 몇 달 동안 팽이 돌리고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몰입하는 거를 봤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자, 몰입은 절정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내적 동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몰입하는 놀이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몰입. 이해되시죠? 그쵸?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도 시험에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고 알고 계시지만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부 설명하라. 이러니까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또. 자, 이 정도는 해실이 내용을 빠삭하게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누리과정이 전국적인 그런 유아교육의 보편성, 공통성, 법제적인 의미를 지닌단 말인데 동그라미에 기억 수준의 내용을 설명하셔. 뭐야 이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여기 지금 문제에 다 설명해놨는데 국가 수준의 기준 뭘 설명하라는 거야?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말로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서에 이 정도는 다 나와 있어요. 국가 수준의 공통성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믿는 모든 유치원들은 이 기준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해설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내가 알기에는 이 니은은 기관 수준의 다양성인데 뭘 개인 수준의 다양성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설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지금 요거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밑에다가 개인 수준을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기관 수준의 다양성과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같이 합해 놓은 거예요.
저거를 그냥 기간 수준의 다양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구현하고자 할 때 여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준의 그런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할 때 유치원 수준에서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 개인 수준의 다양성까지 같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까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기관 수준의 다양성이라고 설명하고 여기 학부모의 특성, 각 기관의 학부모의 특성까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관 수준의 다양성이라고 할 때 아이들의 연령 및 개별 특성, 발달 수준 이런 것까지 전부 반영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물어볼 때 기관 수준의 다양성으로 물어보지 않고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써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수준의 다양성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나는 지금 임용 봐서 공립교사 되려고 하는데 개인 수준의 다양성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유아 수준의 다양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 우리 해설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아의 연령, 개별 특성, 발달 수준, 자, 이런 개인차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개인 수준의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해설서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못 쓰면 안 됩니다. 자, 이제까지 국가 수준의 다양성, 지역 수준의 다양성, 기관 수준의 다양성 시험에 다 났어요. 개인 수준의 다양성은 아직까지 나지 않았는데 해설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딸딸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총론에 있는 내용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은 아는데 못 쓰겠다 이런 게 많으셨을 거예요.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추구하는 5가지 인간상을 제시했는데 5가지 인간상은 건강, 자주, 창의, 디귿, 더불어. 에이, 뭐 장난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요건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동그라미에 디귿이 무엇인지 쓰고 동그라미에 그 내용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내용은 좀 안 외웠을 수도 있고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장난치냐? 나 이거 썼어. 근데 이것까지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동그라미 2까지 다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상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감성이 풍부한 사람만 이렇게 이제 문제에 해당되니까 써놨는데 사실은 인간상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 역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교사의 이러한 역할 내용 2가지. 뭐지? 또 이것도 못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 실행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실행자료집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제가 뭐 더하고 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실행자료집에 써있는 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대로. 문구 그대로 쓴 건데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솔팅만 새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3가지 중에 내용을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2가지. 이 3가지 중에 2가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그게 뭔지 쓰세요. 이러면 이거 쓰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 2가지 쓰세요. 이러면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실행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한 거고 아니 교사의 역할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만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을 못 써.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쓰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59개 내용을 얼마나 외우셨나 그 문제예요. 이제 59개 내용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내용 외우실 때는 한 번쯤 내용의 이해와 경험의 실제까지 같이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고시문 다 외우시기 바래요. 자, 5번 문제. 유아의 놀이를 묘사한 것입니다. 가에 나타난 유아들의 놀이는 언어 영역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 범주와 내용을 동그라미 1에다가 기술해라.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내용의 이해에 있는 거를 그대로 경험의 실제 이게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지문입니다. 이게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범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죠. 여기 아예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경험의 실제를 지문으로 갖다 놓은 거니까. 자, 내용 범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전혀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친구의 얘기를 관심 있게 듣는 것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경험 느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가장 적합하겠죠. 이 위에 거를 쓰셔도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를 쓰시면 답은 돼요. 저는 요게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병원놀이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단어를 얘기하고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요 내용으로 파악하셨다면은 요거에 맞게 이 상황을 매칭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2번도 여기 있죠. 2번.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리과정의 언어 영역의 내용을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뭐예요? 내용의 이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의 이해까지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이해도 한번 봐두세요. 완벽하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좀 한번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자, 2번. 나는 누리과정 언어 영역의 내용을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용의 이해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의 이해를 쓴 것이다. 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나 지문은 내용의 이해예요. 내용의 지혜.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내용의 이해를 설명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 59개 내용 59개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많은 게 아닌데 그것도 지금 공부 안 했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내용 범주는 듣기와 말하기이고 내용은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실이 외워서 쓰시는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보시면은 써놨어요. 해설에도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지문이 된 거죠. 요게 지문이 된 것이고 선생님들은 답을 요거를 쓰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이거 외우고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는 거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거에 관해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자신의 의견을 합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의 사례입니다. 다에 나타난 유아들의 활동과 관심을 토대로 동그라미 1에 교사에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 동그라미 2에는 교사가 그런 지원을 한 이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흙 관련 동화 듣고 이야기 나누기, 요거는 놀이 이해 자료집에 나오는 그런 사례죠. 해시리 정도는 조금 이제 놀이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흙 관련 동화 듣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이해 자료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해 자료집에 나오는 놀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 부분을 떼가지고 해당 부분이 이게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해 자료집에 있는 본문 그대로 실어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읽고 지금 활동 사례인데 다에 나타난 유아들의 활동과 관심을 토대로 동그라미 1에는 교사에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 교사가 지원한 거 나오죠. 흙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흙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고민하다가 다음날 관련 활동을 진행했다. 지원한 거예요. 이미 지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원 내용이거든요. 지원 내용이고 지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뭐예요? 이게 이제 전날 막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흙이 물에 이렇게 쓸려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되게 예쁘다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그런 관심이 뭐 한두 개예요. 그냥 냅두면은 그 관심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가 안 되겠다.
이걸 좀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흙 관련 동화 듣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한 거니까 이거는 원래 다음날 이런 계획을 했던 게 아니겠죠. 다른 수업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산책하다 보니까 얘네가 흙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원래 내일 아침에 하려고 그랬던 거 딴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과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은 자, 여기 요건 이제 이해자료집 정리한 건데 일과의 변화. 자, 일과의 변화예요. 자, 선생님은 고민한 거죠.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흙에 대한 흥미가 놀이로 더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교사가 고민해가지고, 자, 선생님이 관찰했어요. 관찰하고, 관찰 결과 교육적 의문. 그래서 지원은 일과의 변화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일과의 변화이고,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일과의 변화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그라미 2에 그런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에 보면 이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놀이는 이해자료집이기 때문에 이해자료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었던 흙에 대한 관심을 유아들이 즐거운 놀이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번에 유아들에게 문학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젠블렛은 독자 반응 이론을 제시했어요. 문학 작품은 작가뿐 아니라 독자에 의해서도 창작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하나로 로젠블렛은 기억 방식을 제시했어요.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는 건데 이거는 지문 다 읽어보시면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답을 쓰시면 되고요.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자,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요런 대치구조. 텍스트 중심 문학교육은 신비평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건 엘리어트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 건 안 중요해. 이 텍스트가 무슨 뜻인지 그걸 공부하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은 독자 반응 이론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적 체험, 독자의 감동과 미적 체험, 요런 거, 아이들이 해석하는 거, 요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6번에 1번입니다. 동그라미 1에 가나에 나타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예술 경험 영역의 내용을 기술하고, 자, 동그라미 2에 가나에서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가의 내용 보시면은 우리 반 친구 누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보고 친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요건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거예요? 나에서는 애들이 와, 니 거 요거 예쁘다. 이거 표현하니까 요렇게 딸기물로 그리니까 이쁘네. 파스넷으로 그리니까 이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크레파스로 그린 것도 이쁘고 파스넷으로 그린 것도 참 예쁘구나. 이렇게 서로서로 예술 작품 표현을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쓰는 건 이제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가나의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 내용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명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역시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이런 내용에서 문제를 낸 거니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중에서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라에 나타난 영유아 미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 다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난화죠, 난화적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는 뭡니까? 요건 투시적 표현. 왜냐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아는 거를 그렸기 때문에 요거는 투시적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7번, 8번 하고 교육과정 B 연달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